초겨울비가 장례식장 간판을 때리던 그날, 공기는 유난히 얇고 날카로웠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오늘은 평소의 조문이 아니라 오래 눌러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표면으로 터져 오르는 날이라는 것을. 검은 양복의 물기, 향 냄새의 무게, 조문객들의 낮은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 문장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은 차가운 바닥에 금이 가듯 떨어졌다. 저는 그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의 시간은 잠깐 멈췄다. 누군가는 손에 쥔 조의금을 쥔 채 그대로 굳었고, 누군가는 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그게 세상의 룰 아닌가? 하지만 김용빈의 눈동자는 룰과 상관없는 결의로 고정돼 있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오늘의 그는 웃음을 지우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수백 번 되뇌며 목 안쪽에서 단단하게 말려둔 돌멩이를 꺼내는 사람처럼. 권유가 이어졌다.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상봉만은 그래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 그때 김용빈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21번 길게 눌러 삼킨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용서를 보여주러 온 게 아니라 제 삶의 빈칸을 다 들여다보러 왔습니다. 그 문장은 조문객들의 마음속 오래된 관념을 정면으로 찢었다. 장례식은 원래 울고,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체면으로 덮는 곳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그날은 불편한 진실의 신문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밤이 있었다. 호적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서류에는 보호자가 있었다. 세상은 종이 한 장을 가족이라 불렀다. 그러나 소풍날 도시락을 싸주던 손, 운동회 트랙 끝에서 목이 터져라 이름을 외치던 목소리. 열이 올라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던 그 밤, 그 모든 장면에 친아버지는 없었다. 존재해야 할 자리마다 공백만 남아 있었다. 대신 그 공백을 메운 사람은 한 명이었다. 배고픈 저녁이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라도 더 들고 오던 손. 젖은 운동화를 밤새 말려놓고 본인의 진료비를 미루면서도 아이의 학원비부터 먼저 내던 사람. 무명과 고단이 이빨을 드러내는 세월 속에서도 한 아이의 내일만은 절대 꺾이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낸 단 한 사람.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였다. 그리고 끝내 가족이었다. 김용빈의 인생은 한 번의 기적처럼 뒤집히지 않았다. 기적은 늘 뜨거운 박수로만 오는 게 아니었다. 기적은 종종 오늘도 버텨보자라는 말로 새벽의 찬 바닥에서 시작됐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트로트 한 곡이 허름한 방의 공기를 바꾸던 날이 있었다. 꺾이고, 돌아가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선율. 그 사람이 장난처럼 던진 말이 있었다. 노래 한 번 따라 불러볼래?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뒤집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안에 숨겨진 울림을 들었다. 그리고 그 울림을 지켜주기 위해 가족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동네 무대에서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빗돌게 흔들리던 시절, 김용빈은 수없이 넘어졌다. 박수보다 침묵이 더 많았고 칭찬보다 비웃음이 더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았다. 그만둘까라는 말이 목끝에서 맴돌 때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넌 할 수 있다 라고 크게 외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아이의 등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 세상이 실력을 칭찬할 때 그는 실력보다 더 무거운 것을 알고 있었다. 실력만으로는 건너뛰기 힘든 절벽들이 있다. 돈, 기회, 인맥,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지지. 그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건 결국 한 사람의 버팀이었다. 그러나 성공의 조명이 켜지면 오래된 그림자도 함께 따라붙는다. 소문은 익명의 얼굴로 시작해 곧 이름과 목소리를 얻는다. 어느 날부터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며칠 만에 커뮤니티에 불씨가 됐고 그 불씨는 기사와 댓글로 번졌다. 권리라는 단어가 속삭임처럼 굴러다녔다. 효도라는 단어가 도덕의 지붕처럼 씌워졌다.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서 아들을 키워낸 세월의 손길은 보호자라는 말 한 줄로 축소되었다. 그 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옆으로 밀어냈다. 허리를 접고 손을 갈아가며 살았던 날들이 피가 아니니까라는 한마디로 지워질 뻔했다. 그때 김용빈은 깨달았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고. 상처가 소문으로 유통되기 전에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제동은 장례식장이라는 가장 잔인한 무대에서 가장 선명하게 울렸다. 상복은 곁을 지켜준 사람을 위해 입는 옷입니다. 그 문장이 공기를 바꿨다. 누군가는 무례하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숨을 삼키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그때 정색한 얼굴로 서 있던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홀을 가로질렀다. 저 여자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작 그날 울려 퍼진 것은 더 날카로운 진실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을 뿐 아버지의 시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소리였다. 오랜 세월 아들을 품어온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문장이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시간이라는 선언. 그 선언은 김용빈의 결정과 하나로 맞물려 그날의 공기를 완전히 다른 윤리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또 묻는다. 그래도 친아버지 아닌가? 상복 한 벌이 무슨 대수냐? 그 질문은 늘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몰아붙인다. 하지만 김용빈은 조용히 자신이 지나온 계절을 펼쳐 보였다.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발끝이 시리던 겨울밤. 학부모 대신 종종 걸음으로 학교 행사에 가서 행사장 뒤편에서 혼자 손뼉을 치던 그림자. 대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릴 때마다 웃으며 괜찮다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연습실 문밖에서 스티로폼 컵 뚜껑을 열어 뜨거운 국물을 후 불어내던 숨소리. 그 모든 구체의 디테일 속에 혈연의 언어는 없었다. 오직 매일의 선택만이 있었다. 오늘도 널 믿는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런 문장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서명이었다. 마침내 김용빈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세상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지켜낸 단 한 사람을 위해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는 큰 소리보다 작은 결심이 더 무섭게 파고든다. 그는 이어 말했다. 제게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열린 날 이마에 올려진 손, 배고픈 밤 나눠 먹던 김밥 반줄, 무대에서 보라며 먼저 밀어준 어깨. 그 모든 장면에 찍힌 지문이 제 가족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상복은 그 지문이 주인을 위해서만 입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눈두덩을 훔쳤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 숙임은 관습의 인사라기보다 한 사람의 결단에 대한 경의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부끄러워졌다. 왜냐하면 그 결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각자의 삶에도 비슷한 질문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키우지 않은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생각이 바뀌었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말이 마음에 박혔다. 내 상처도 조금은 다치는 느낌이다. 응원합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타인의 상처가 나의 고백을 만나 처음으로 목소리를 갖는 순간 사회는 천천히 다른 질문을 배우기 시작한다.